앞머리 쪽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저 탈모 예방약을 먹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제가 뭐 하고 사는지 이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인데 일단 오늘 첫 일정은 바버샵이에요. 이발할 때가 됐죠.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흘 정도를 스코틀랜드랑 런던 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 맞추느라고 이발을 제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촬영해도 되나요? 서한바바님, 바바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요즘 다시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셨거든요. 썰 채널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펌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여기 해야 2층에서 빗소리가 되게 잘 들려서 밖에 나가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딜 가볼까 좀 고민입니다. 비가 오는 이런 날씨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옆머리가 딱 붙어있는 상태로 가겠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국 가기 전 마지막 머리도 바바님이 부럽습니다. 저의 모발과 두피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매우 양호한 편이세요. 제가 영상으로 보면 조명을 받으면 네. 앞부분 있죠. 앞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모질이 좀 얇은 편이셔서 그쵸. 그거까지는 아닌데 빛을 받으면 이제 거기가 좀 날아가죠. 유난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자를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네. 댓글에 보면 크리스님 형 탈모예요?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탈모 아닙니다. 저도 머리 해주는 사람 입장으로서 탈모 아닙니다. 어쨌든 2, 3주에 한 번씩 제 머리를 보시는 분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엄마 머리 잘 줘요. 오늘 머리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하셨으니까. 차를 타고 스튜디오를 일단 복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소소한 일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산에 가볼 거예요. 이 컨텐츠 찍을 때마다 어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컨텐츠 하면서 절대 안 갈 것 같은 좀 일상적인 장소를 좀 가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차가 엄청 막히네요.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길은 부암동에서 이런 계단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보셨다시피 이제 바버샵에 갔다가 스튜디오에 들려서 행정적인 일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 푸릇푸릇하네. 비가 올 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사람도 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 갑니다. 제가 위스키 브랜드랑 컨텐츠를 찍는 게 있어서 스코틀랜드를 가게 됐어요. 한 2편 정도 나오게 될 것 같고, 간 김에 이제 런던도 들려서 조말론 12 기사님도 저희 채널에 또 출연하셨었죠. 런던에서도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런던에서 조말론 여사님이랑도 컨텐츠도 하나 할 것 같아요. 길 너무 좋다, 그죠? 비도 오고. 그리고 이제 런던에 간 김에 또 세빌로가 있잖아요. 그 테일러샵의 시초가 된 거리가 있습니다. 런던에. 거기에서도 이제 컨텐츠를 좀 찍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런던에 또 바버샵도 있어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바버샵도 있고, 바버분들 대회가 있거든요. 그 대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수상한 바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 최고의 바버샵이 또 있습니다, 런던에.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컨텐츠를 또 찍을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제가 이제 여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숲속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숲속 쉼터. 이로써 저는 1살짜리 아들을 두고 올해에만 뚜띠오모 때문에 이탈리아 갔었죠. 이탈리아 간 김에 또 파리 갔었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랑 런던까지 이제 영국을 또 가게 되니까 미친놈이 아닌가. 이번에는 근데 진짜 그 위스키 브랜드랑 협업하는 게 좀 메인이어가지고 큐티님이 이제 이해를 해줍니다. 이게 어쨌든 일이니까. 여기 좀 어둡네요. 우선 너무 예쁘죠.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 잡고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아. 살짝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 리뷰 영상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무게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저는 아마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런던 넘어가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런던이거나, 저랑 토퍼만 영국으로 가고, 한국에 또 잔류 인원들이 있어서 영상을 미리 좀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외국에 나가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체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 또 성곽길이네. 운치가 있어요, 확실히. 성곽을 따라서 비 오는 길을 걷는 거야, 우산 쓰고. 튼튼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좀 많이 올렸어서 인스타 친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애기가 좀 많이 아팠어요. 처음에 이제 감기로 시작해서 좀 오래돼서 이제 폐렴까지 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몇 번 갔고, 이제 외래도 몇 번 가고 해서 부모님들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상투적이고 뻔한 말처럼 들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 좀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열이 막 38도, 39도, 40도까지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엄청 고민하다가 해열제를 먹이고 열 내리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죠. 엄청 불덩이였어요, 진짜. 애기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아무튼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애기가 38도, 39도 막 이렇게 찍혀도 엄청 활발해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계속 웃고, 어떤 날 하루에 딱 엄청 축 처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엄청 잘 놀던 애가 그렇게 축 처지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감기도 또 계속 걸리긴 하는데 잘 놉니다. 이정표의 숲속 쉼터가 왜 없어졌지? 잘 가고 있는 거겠죠? 일단 갑니다. 비 오는 날 땀 흘리면서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 군대 있을 때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가다 보니까 이런 곳이 나오네요. 누가 이렇게 돌을 쌓아놨다 여기다가. 우와, 와, 엄청 멋있네. 비 오는 날 이런 데 올라오면 확실히 좀 운치가 있다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우와, 멋지다. 근데 좀 무서워. 비가 와서 좀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 근황. 제가 원래 했던 것 중에 튼튼히 태어나고 안 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못한 거죠. 운동을 일단 못하고 있었고, 간단하게라도 피부 관리를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골드 PTT 그걸 받았던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튼튼히 태어나고는 아예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동역 쪽에 있는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 원장님이 클럽 오셨던 거예요. 환영해 주셨고, 그 피부과에서 제가 포텐자라는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늘들이 얼굴 피부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고주파 열을 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피부 안쪽에 스크래치를 내서 다시 재생이 되게 해서 피부의 탄력이나 잡티나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호전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아, 이거 맞아 근데? 이렇게 가파라. 맞겠지 뭐. 아무튼 포텐자라는 게 엄청나게 아픈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마취를 좀 잘해주셔서 그런지 견딜만 하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긴 하는데 못 참겠다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아프긴 아픕니다. 3번 정도 받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조금 피부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오, 잘 안네. 이정표에 다시 숲속 쉼터가 등장했어. 여기 숲속 쉼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써있네요. 원래 투소였던 곳을 시민을 위한 인왕산 숲속 쉼터로 재탄생되었다. 숲속 쉼터 해보세요. 이거 좀 어렵지 않아? 숲속 쉼터. 공사 전, 공사 후 이렇게 나와있네. 한번 가보죠. 아, 예쁘다. 갑자기 되게 현대적인 건축물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인데? 여기가 이제 카페 같은 게 아니라서 들어가면 조금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안에서는 말을 안 하려고. 아, 이거 우산 여기 나도 되겠지? 집에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 우와. 이렇게 숲속 쉼터에서 말 그대로 이제 쉬다가 나왔는데, 안에 또 다른 이용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안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없어서 충분히 쉬고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와, 여행 유튜버 분들 대단하네.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끊어져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인데, 아 근데 건축물이 진짜 예뻐요. 네, 아무튼 아까 포텐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포텐자라는 시술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바버샵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머리가 원래 20대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숱이 많고 풍성했거든요. 모공 하나에서 막 3개씩 난다 막 이런 얘기도 친구들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제품을 좀 계속 바르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회사원일 때부터 실제로 제품도 좀 많이 쓰고 노화가 당연히 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마 라인이 좀 안 예뻐지는 거지. 그리고 앞머리의 모질이 얇아지다 보니까, 저는 또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 조명을 엄청 센 걸 이제 얼굴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머리 쪽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버님한테 하니까, 바버님은 워낙에 더 탈모가 진행된 분들을 많이 보시니까 계속 괜찮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제가 아까 피부과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피부과 원장님이 일단 약을 먹어보는 게 어떠냐. 근데 풍문으로 듣기로 약을 먹으면 그게 이제 뭐 좀 남성 호르몬을 좀 약하게 해서 성욕도 좀 감퇴되고 남성의 기능을 좀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 좀 거부감이 들다가,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미 아들도 낳고 그렇잖아요. 좀 시도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주신 게, 우리가 흔히들 아는 탈모 예방약인 프로페시아랑 아보다트라는 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효가 되게 더 강한 게 아보다트래요. 근데 그만큼 부작용의 확률도 좀 더 높다. 반대로 이제 프로페시아는 조금 더 그거보단 약하지만 부작용도 더 낮다. 근데 이제 원장님 보기에는, 저는 사실 뭐 탈모가 막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프로페시아를 한번 먹어보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저 탈모 예방약을 먹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한국 나이로 37살이잖아요. 나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노화가 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영상에 그 조명 맞았을 때 볼 때보다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전 거울을 볼 때도 그 영상이, 어쨌든 저는 영상 속의 사람이니까 그걸 좀 무시를 못한다. 누가 여기 안경 놓고 갔다.
네, 그래서 뭐 이게 탈모약이라는 게 뭐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해주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사실 좀 당연한 거니까 그걸 늦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를 드시다가 아기 준비하신다고 잠깐 쉬시면 머리가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란 게 제가 탈모 예방약을 먹는 거를 주변에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는 좀 그래도 특이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보다트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어떤 분은 되게 일찍부터 드셨어요. 25살 때부터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찍 먹을수록 그만큼 더 모량이 보호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클래시는 이제 프로페시아를 복용합니다. 세월을 체감하시겠죠.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아마 제가 7주년 이벤트를 했을 텐데 9월 21일이 저희가 7주년이었거든요. 진짜 오래 했죠. 제가 막 그 문화생활 콘텐츠 콜드플레이 이런 거 할 때부터 보신 분들은 거의 한 7년 막 보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100원씩만 드려도 4,68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봐주신 클로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그 클래시 실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원래 제가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선호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주말 중 하루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책도 읽고 좀 생각도 하고 거의 한 7, 8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효율성이 너무 좋고 집중력이 엄청 높아지고 아웃풋이 되게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근황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매거진화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브랜드 관련한 그런 리서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좀 폐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브랜드들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새로 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테스트를 저희 클래시 계정에서 좀 해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단하고 그냥 클래시 TV 계정은 다시 이제 클래시의 일상을 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포맷도 새로운 코너들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클래시 TV에서 다루는 분야의 업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향수나 뭐 시계나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 CEO 분들을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이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클래시 TV가 좀 클래식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좀 뚜렷한 소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재밌는 이야기로 너무 고루하지 않게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EO 분들을 많이 연락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출연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정자 같은 것도 있네. 좋네요. 여기 딱 BP하기 되게 좋네.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가성비 좋은 어쩌고라든지 뭐 하는 법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보성 콘텐츠를 드리면은 사실 그런 동기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걸 좀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다는 판단도 좀 들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 오래 일한 멤버 중에 한 명인 윌리 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콘텐츠를 찍고 저희 팀이 이렇게 같이 크루로 움직이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잖아요. 특히 럭셔리 분야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생각도 안 했었는데 되게 가치 있는 분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클로버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윌리님이랑 나이대도 비슷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동기부여를 먼저 받고 나서 정보를 드려야 그 정보가 훨씬 더 실용적이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들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해가지고 살짝 이원화된 그런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탈리아 와인을 요즘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BDM 같은 그런 와인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잘 고르는 법 하면서 막 고르는 방법들을 막 말씀을 막 드려요. 그러면은 이탈리아 와인을 마실 생각도 없었고 별 동기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사실 이게 그냥 별로 가치 있는 콘텐츠가 아닌 거죠. 별로 실용적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이탈리아 와인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얼마나 좋게 느꼈는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감상을 말씀드리는 그런 동기부여 콘텐츠를 먼저 드리고 나면 나도 이탈리아 와인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탈리아 와인 고르는 법, 가성비 좋은 이탈리아 와인 이런 콘텐츠를 발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걸 와닿게 느끼실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원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소비자로서 먼저 무언가를 좀 경험해보는 거를 아예 찍어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거나 재밌어 보이거나 흥미롭거나 뭐 여러 감정들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예 그 분야의 공급자분들이랑 같이 그걸 클로버 여러분들께 공급하는 콘텐츠를 하는 거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몇 월 며칠 어디로 오시면 그날만 저렴한 가격에 그걸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공급자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다 배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와인이면 제가 소믈리에만큼 진짜 그런 실력은 당연히 못 갔지만 어떤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면 좋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 어떤 와인이 어울리고 어떤 취향에게는 어떤 와인을 추천드리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소믈리에 분들께 제가 학습을 해가지고 직접 클로버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컨텐츠를 같이 만나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고 몇 개 분야는 저희가 이미 좀 미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클로버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이 컨텐츠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처음에 좀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사실 이제 또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다리털 제모 컨텐츠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걸 되게 이제 재밌게 봐주신 분들도 많고 조회수도 실제로 좀 잘 나왔었고,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을 그래서 제가 일본 것도 써보고 미국 독일 것도 써보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써보고 이제 여러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그런 도구들은 마음에 드는 걸 아직 못 찾았어요. 솔직히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은 다 엄청 여러 번 그 역방향으로 이렇게 밀면서 한 10분? 15분, 20분까지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좀 시간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엄청나게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좀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면도기 회사랑도 미팅을 좀 해보고 바디 트리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랑도 좀 미팅을 해봤는데 미팅 결과가 좀 마음에 드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과학자도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서 특허를 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그건 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클로버 여러분들이 쓰시기 좋은 그런 다리털 그 수치는 트리머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데 저렴하고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름에 출시를 해야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 쓰실 수가 있을 텐데 또 한 번의 여름이 또 지났고 되게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라도 트리머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이런 거를 좀 저와 함께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별 볼 일 없는 근황이 궁금하셔서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Always be best.